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바로 알기 시간 좀 해볼 텐데요. 매주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방법 알아보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알아볼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특히 소액 투자로 정말 목돈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제 또 임장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부자 되기 오늘 22강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 진짜 가능할까? 오늘의 세 번째 스토리죠. 지난번과 지지난주에는 무조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특히 대기업이 입주할 지역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목돈 마련을 했죠. 목돈 마련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중간중간 사고 팔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을 접고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강남의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5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결론은 답이 있습니다. 사고 팔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사고 팔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닉네임이 붙은 게 바로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나는 대기만 하면 손해를 봐요. 마이너스 손이냐? 아니면 손대기만 하면 한금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손이냐, 마이너스 손이냐? 갈림길이 나겠죠. 투자란 거는 정말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세 차익의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노리느냐입니다. 결론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기 차익이죠. 얼마나 장기전으로 가느냐, 얼마나 단기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길이 바뀌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 단기 차익이 가능해서 500만 원 가지고 10년 만에 강남 아파트, 10년이 아니죠. 한 7, 8년 만에 강남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죠. 강남 아파트만 매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지금 제가 집이 32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이 마련했던 거는 이런 계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들어갔던 데가 바로 북가자동, 지금 가즈율루타운이라고 하죠. 가즈율루타운에 3,500만 원짜리를 사서 거의 6,500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돼요? 뉴타운이었으니까 아파트가 될 텐데 왜 팔아? 라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왜? 그때 당시 500만 원이 2003년이었어요. 지금 201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 돈은 추가 부담금이 들어갔고 거기다가 500만 원이 5, 6억밖에 안 됐을 거예요. 5, 6억 밖에가 아니라 5, 6억이면 대단하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지분이었으니까 이 추가 부담금이 분명히 몇 억은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돈이 500만 원 말고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5, 6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을 텐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굴리기를 잘한 거죠. 굴리기. 이 굴리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강남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뭐가 되기 전이에요? 아파트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아파트가 되지만 현재의 아파트가 아닌데도 어떻게 했어요?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 차익의 정도는 바로 미래를 예측한 용기 있는 투자냐. 왜? 미래의 아파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내 물건을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용기 있는 투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투자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돈을 요만큼 버느냐 이만큼 버느냐의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익을 분명히 누리려면은 어떤 곳이요? 미래를 예측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느냐 못 파느냐가 바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다 보이는 거는 금액이 그 후에도 한 2년 정도는 많이 오르겠지만 그 2년 후에는 팔기가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소액으로 또 눈에 보일 때는 큰 목돈이 들어가요. 반드시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들은 먼 미래를 본 투자여야만 단기 차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 제가 임장활동 갔다 왔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컴퓨터 종사자들이라든가 뭐 미래인재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가장 슬픈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노화를 방지하는 약을 먹느냐 못 먹느냐래요. 누구는 노화 방지약을 먹는데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서름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의료기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요즘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래 아니면 로봇한테 받을래 할 때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의사한테 받겠다는 얘기를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로봇한테 인공지능 가진 로봇한테 받겠다라는 대답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래는 결론은 뭐가 필요해요? 결론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바로 건강과 돈인데 우리 예전에 이러잖아요. 뭐 적당히 살지. 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사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돈이 주어지면 노화도 막는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하면 컴퓨터에 딱 집어넣고 그 부분 수리해서 나오고 아침이면은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향후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2045년에 전체 가구주의 65세 이상 가구가 4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5천만이라고 하면 1,065만 가구가 바로 65세 이상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어린 자녀를 둔 집은 8가구 중 1가구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미래에는 거의 우리나라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였을 때 나이 들어서 지킬 수 있는 건 결론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바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저처럼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종잣돈으로 불리는 거죠. 대출에 껴서라도 불리는 게 대출 지금 뭐 너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중에 왜 내는 못 꼈을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활용했을까라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그런 자세로서 미래를 내가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지나친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라고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항상 이 말씀하셨습니다. 현관 입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오는 도둑도 이 집안은 정갈해서 뭔가 훔쳐갈 게 없겠구나 하고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바닥에 늘어놓은 짐이 많으면 복을 안 준다고 합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짐이 많으면 이 집은 뭐가 풍족해.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어놓는 거 이런 것도 다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신도 욕심을 싫어한다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제가 쓰는 거는 지금 뭐 목돈 마련도 안 했는데 종잣돈도 없는데 왜 지나친 욕심 얘기를 할까? 이 말을 드리는 거는 바로 지금은 예전같이 500만 원으로 3,500 만드는 거는 언감생심입니다. 지금 뭐 재작년에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하지만 세금 내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겠죠. 지금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갖고 1,500만 원이라도 먼저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세요. 뭐 무턱대고 어떤 현실적이지도 않고 먼 미래만 내려다본 그런 사람들 있죠. 비상식적인 사람들. 그러기보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작은 돈 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1:1 상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자꾸 혼자 넘어가네요. 초소액 투자로서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구분해 드릴 텐데요. 특히 현장 답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세미나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차로 2대로 해서 움직일 거니까 딱 몇 명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거를 할 때
아파트 1,000만 원에 1,500만 원 투자할 물건이 꽤 괜찮은 게 나왔어요. 주변 시세보다 한 300만 원 정도, 평당 300만 원 정도. 전체의 300이 아니라 평당입니다. 평당 3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빨리 전달해 줘야지 그랬는데 주말 동안 50채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4채밖에 안 남았고 또 다른 물건도 제가 조금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 빨리 줘서 조금이라도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정면 원장과 같이 합니다. 02-316-0000 현장 답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원장님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와 함께 또 돈이 되는 귀한 매물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정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핫트렌드 매물 좀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만나볼 매물 어떤 매물인가요? 네, 역시나 초소액 투자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이 많은 곳인지,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인지. 제가 일요일 날 문상을관이라고 나왔는데 역시나 강남역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몰리는 곳에 몰린다. 돈도 몰리는 곳에 몰리고 사람도 몰리는 곳에 몰리는구나.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오늘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교대역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2호선 3호선이니까 2호선이 어떻게 해요? 유동인구 가장 많은 곳으로 나왔죠. 바로 강남역에서 한장고장입니다. 거실, 방독이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는 15.70제곱미터, 사용면적은 36.95제곱미터로서 투룸으로 적당한 크기다, 최상의 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고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6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매매 금액에 놀라셨을 겁니다. 투룸인데 2억 6,500만 원.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매물입니다. 전세로 놓으시는 2억 5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500만 원 투자하면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이죠. 월세시는 3,100만 원. 그러나 이거는 초소액으로 투자해서 건져서 지내보면 좋을 듯합니다. 초액세권의 편의성을 그대로 안고 있고요. 또한 점심시간에는 사람에 밀리고 사람이 대기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본사가 바로 가까이 있고요. 향후에 롯데 본사가 들어설 롯데 칠성음료 자료가 바로 4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대기업과 또한 법원이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법원의 우수한 인재, 또 법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서울 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하나만 있어도 그 동네가 바글바글한데 이렇게 많은 기업과 법원 다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인구가 많은 곳이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은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다 개발호재까지 있죠. 그래서 바로 롯데 개발호재와 그 다음에 이곳에 지금 이 금액은 제일 추천 포인트로 든다면 일단 금액이 얼마나 싸요? 그 위에 3억 3,500만 원에 이 매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억 6,500만 원으로서 7천만 원 차이가 진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월세가 교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곳이라서 향후에 월세로 전환할 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강남역과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좋고요. 바로 교대역에서 2분 거리에 있다. 거기에 개발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본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2008년, 2009년에 월세 시장이 많이 드러나면서 본사 입주할 때 가격이 6천에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그걸 예상해 본다면 롯데 본사가 들어온다면 또 한 번 가격은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겠습니다. 자, 삼성연수원과도 가까이 있고요. 특히 제가 매력 있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가적으로 다세대 매물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에 따라서 내 매물의 가치가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이 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매물에 적합한 매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제터널이 뚫리는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롯데 본사와 장제터널, 그러니까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훨씬 많은 인구들이 바로 강남역과 교대역에서 만남의 장소를 갖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요? 시외버스 나가는 버스들이 거의 여기서 많이 정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건물도 굉장히 외관도 멋지게 지어주고요. 내부에 옵션으로는 에어컨 세탁기 거기다 거실장
옷장까지 입주가 되고 외관도 굉장히 수려하고요. 도로변에서 보이는 바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3베이 구조 아주 이상적이고 남해안과 그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기에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액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렌드에 맞는 매물이 되겠고, 자, 매매가 2억 6,500만 원으로서 전세를 놓으시는 2억 5천만 원 예상할 때는 1,500만 원 투자. 자, 소액으로 더블 역세권, 교대역 더블 역세권, 서초동 매물 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매물과 더불어서 소액으로서 내가 뭔가 상담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준비된 매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은 방향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02-316-0000 수요일날 현장 답사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임대수 풍부한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무엇보다도 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매물이라는 점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초동 매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핫트렌드 매물은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매물인가요? 네,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 두 매물 다 매력이 있는 그런 매물이죠. 특히 이 매물은 지금 부동산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어려움이 없을 듯 하고요. 특히 건물이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할 때 절대 손해볼 지역이 아니라서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수익성이겠죠. 그럼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공실률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금이 형성된 지역인데 특히 굉장히 저렴하다. 4월 준공 예정으로서 이번 주에 등기가 나는 매물입니다. 자, 1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자, 2,065만 원을 놓으면 대출 활용하면 실투자 금액은 월세를 받을 때도 4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자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37만 원에서 38만 원이 내 손에 주어지니까 얼마나 큰 수익률입니까? 거기다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이 건물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실률 없이 월세 또박또박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 달에 이 정도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연락 빨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개 동으로 이뤄진 매물이 되겠고요. 양재역에도 굉장히 호세가 많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만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상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적인 유입인구가 있을까 없을까가 되겠죠. 추가적인 유입인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도 높은 신축 건물, 근생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또 양재 R&D 센터가 곧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재 R&D 센터가 지정이 되는 부분과 개포주공의 이주 수요, 바로 건너편에 법원과 서초구청이 있는데 왜 유입이 되냐면 바로 여기 부분에 보면은 전부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건널편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더욱더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양재천에 또 공원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벚꽃도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재천의 카페거리와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계속될 곳이기 때문에 상가의 권리금 형성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또박또박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카페거리 형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서초 IC가 바로 인근에 있죠. 그 서초 IC가 상업, 문화, 복합시설로 변화가 될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또 대기업 본사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듯 하고요. 이곳이 바로 연구단지 100만 평 지역 특구 지정에 있어서 용적률이 상향된다면 높은 건물이 많아지고 인구가 더욱더 유입되겠죠. 이런 요인들이 더욱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 손님이 연구원들이 많다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고 이렇게 연구원들이 많아지면 학교도 더 늘어나고 또 좋은 학군에 의해서 엄마들이 더욱더 선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갖고 있지만 내 가게에 있는 곳이 바로 굉장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 지킬만 하겠죠. 그래서 또 GTX까지 노선까지 들어오면 바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요. 뒤편에 또 나무 테라스 활용해서 1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부동산이 아니어도 다른 아마 패스트푸드라든가 커피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자, 금액 1억 5천만 원 매력있습니다. 2,065만 원으로 부동산 사무소가 입주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출을 활용한다면
4천만 원 실투자로 내가 이자를 다 제하고도 37만 원 정도는 또박또박 들어올 수 있는 안전성 있는 매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또한 소액 투자로 내가 하는 거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02-316-0000 김정미 원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천 카페거리와 가까워서 유입 인구 증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R&D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또 유입 인구 또 유동 인구 증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의 신축 상가 매물까지 살펴봤네요. 자, 오늘 알찬 강의와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전화 또는 문자 이용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엔딩곡은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9825님께서 신청해 주신 잔나비의 멍키호텔 들으시면서 김정미 원장님의 두 가지 핫트렌드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줘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욕심이 너무 많은 당신들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우리 보고 조금만 배워가요. 기다릴게요.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날 땐 오빈손으로 골라세요. 맛있는 거 기왕에 빵 하나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